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이 아니고 어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뭐 중간중간에도 비가 조금씩 왔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항구가 한 월화 정도는 뭐 가게 일도 좀 해야 되고 좀 뭐 집에 일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산행을 못 가고, 일요일부터 한 화요일까지 한 3일 동안 날씨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그거 일 좀 한다고 해놓고 어제 아침 05:00에 산행을 가려고 그 계획을 짰는데 비가 원래 12시 전후로 비가 시작된대. 그래서 항구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면 장마 전에 한 산행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05:00 일어나니까 4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행은 못 가고 위성지도만 검색하고, 지금 산행 예정지가 지금 북솔로에 한 600m, 700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방향에, 서쪽 방향에 한 1000m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한 두 곳 정도가 지금 항구가 산행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기상이 안 좋으니까 못 갑니다. 항구가 조금 전에 그 위성 영상 사진을 보니까 그 서해안 쪽하고 서해안 경기도 쪽에 기압골이 형성돼가지고 꼭 태풍처럼 그런 모양의 구름이나 선형이 형성되는 거 보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해안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상이 상당히 변칙적이거든요. 폭우를 동반한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행 가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구가 봐서는 기상 상태가 지금 일요일까지는 비가 온다니까 이번 주는 산행이 거의 안 될 것처럼 그런 느낌. 물론 우중 산행도 갈 수는 있지만 갔다 하면 모든 등산 장비 다 세탁해야 되고, 항구도 거의 뭐 물에 빠진 계획골 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뒤치다거리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지금 비가 지금 한 이틀 3일째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황항암 절벽에 이끼도 다 살아나서 엄청나게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산행은 봐서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구가 지금 영상 같은 거 이래 보다가 오늘은 뭐 산에 대해서, 산행에서 도난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올려볼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93년도 12월 16일날, 항구 생일이 12월 16일입니다. 93년도 12월 16일날 대학생 4명이 강원도 오대산을 종주하려고 산행 계획을 짰는데 오대산이 그 진입 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애들이 아니죠. 그 당시에 뭐 항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래서 급히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설악산 그 백담사 쪽에서 시작해서 오세암을 지나가지고 마등령을 지나가지고 공룡능선까지 이렇게 종주하는 그런 곳을 산행 계획을 급격히 변동하는 급격히 바꿔서 산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4명들이 그렇게 산행 계획을 잡고 08시에 그 백담사 계곡을 출발해가지고 그 12시에 오세암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마등령에 도착했죠. 마등령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공룡능선을 종주해가지고 그 신선대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해운각 그 대피소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자기들이 잡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겨울 산행은 해가 빨리 지잖아요. 평지에서 해가 6시에 일몰이 같으면 산에서는 5시 일몰입니다. 4시 반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해가 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걔들이 공룡능선을 종주하다가 벌써 뭐 19시, 20시 정도 돼버리니까 벌써 체력도 다 바닥나버리고 기온도 갑자기 급하강하고 이러니까 한 명이 탈진하고 한 명은 발목을 삐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해운각 그 대피소를 한 3km 놔두고 신선대 거의 근처까지 왔을 겁니다. 아마 그 근처 공룡능선에서 거의 끝날 지점에서 거의 탈진하고 그래가지고 밤 벌써 깜깜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뭐 2명은 탈진이고 한 명은 탈진, 한 명은 부상,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2명은 일단 체력이 남아있는 사람이 2명 있으니까 한 명씩 맡아가지고, 한 명은 그 부상 입은 발목을 접질린 부상 입은 그 한 명은 동료를 데리고 거기서 남아있고, 그 다음 또 한 명은 약간 탈진기가 있는 사람 한 명하고 정상 체력이 있는 사람 한 명은 그 해운각 대피소까지 내려가서 구조대를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내려오다가 신선대 계곡에서 형과 그 불빛을 보고 내려오다가 절벽 사이로 그 사이로 능선 타고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절벽 사이에 길이 없는가 싶어서 거기서 그 뭡니까 길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 반대쪽으로 그 계곡 타고 또 한참 가버린 바람에 거기서 또 한 명이 탈진해가지고 그 밤에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한 명이 또 전화 거기서 놔두고 마지막 한 명만 먼저 내려가서 그 구조대 불러와서 이 세 명을 다 구조하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명이 마지막 내려오다가 너무 춥고 완전 그 사람도 산행 시간이 15시간 정도 지나니까 마지막 그 대피소까지 가는 마지막 그 한 명까지도 산행에서 한밤중이 되니까 12시 1시가 되니까 탈진해가지고 이제 뭐 먹을 식량하고 이런 걸로 불로 조금 피우다가 이렇게 잠시 기절을 들어서 기절했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아침 뭐 08시 정도 돼가지고 해가 떴길래 그래서 그 계곡을 잘못해가지고 저 수렴동 대피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뭐 구조대가 나서서 그 구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일행 중 2명이 갈라져가지고 해운각 대피소까지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탈진해가 낙오되는 사람 한 명은 동사에서 사망해버렸고 그리고 신선대 위에서 2명 남아있었던 그 학생들 2명 있잖아요. 2명 중에 한 명은 밤 12시쯤에 워낙 춥고 그러니까 저체온이죠. 저체온이 와가지고 아침에 08시쯤에 40대 등산객 2명이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2명이 판초위 같은 걸 덮어쓰고 있길래 보니까 한 명은 아직 그래도 그 의식이 있는데 한 명은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대학생 4명이 등산을 그 공룡농선을 종주를 산행을 계획 잡았는데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그래도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산행에서 사고입니다. 황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황구가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처음 산행지를 너무 빡세게 잡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생이 체력도 좋고 혈기왕성하지만은 산은 자기들보다 수천 년, 수만 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산의 무서움을 모르죠.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들인데 햇병아리보다는 경험이 없이 너무 처음부터 산행지를 너무 난코스를 잡았습니다. 이 설악산 공룡능선이를 황구가 위성지도 검색해서 거리를 보니까 전체적인 거리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란 것은 산행에서 거리하고 시간을 계산할 때 평지는 1시간에 사람이 4km를 겁니다. 그러니까 40km 같으면 10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산의 길은 1시간에 사람들이 등산길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보통 2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백담사부터 시작해서 현각 대피소까지 전체 거리는 한 10km에서 12km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과 위성지도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한 시간상으로는 1시간에 사는 2시간, 1시간에 2km를 걸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되면 그 완주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가 있고 공룡능선이 말이 공룡능선이 아니라 공룡의 등껍질처럼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등릉부터 공룡능선까지 그 신선대까지 가는 시간이 한 불과 5km 거리지만 시간은 5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당 1km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길이 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산행 거리는 한 최하 10시간에서 1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산을 잘 타는 사람은 10시간 잡으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보기 때문에 12시간은 잡아야 한 2시간 정도 더 여유분을 줘야 되는데 황구가 전체적인 걸 딱 살펴보니까 첫째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에 등산 산행지를 너무 난 코스를 잡았고 너무 위험한 코스 그리고 겨울 동계 산행에서 너무 위험한 곳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산행 출발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백담사 계곡에서 08시 출발했으면 10시간 같으면 저녁 8시면 해주잖아요. 그러면 5시부터 해가 지면 3시간 정도만 내려오기 거의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놔두고는 해가 빠졌다는 건데 나머지 3시간 정도는 가만 숲속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출발 시간은 08시는 늦고 05시에서 04시에 출발해 백담사 계곡에서 04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이 사람들은 출발 시간이 늦었죠. 08시에 출발했으니까 벌써 출발 시간부터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행에서 탈진이 와버리고 탈수가 와버리니까 벌써 뭐 산행지는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 벌써 해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부상자 생기고 탈진도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서 완전 깜깜해져 버리죠. 그것이 또 실수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겨울에는 산행의 그 기온이 급강한다는 거죠. 그 12월 16일 날 날씨 같으면 한겨울 날씨 같으면
설악산이 고도가 1700, 그 공룡농성 같으면 1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지대 같으면 평균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됐었거든요. 한낮의 온도는. 그리고 한밤중 돼버리면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사람의 체온이 36도잖아요. 37도인데 밤에 20도 내려가면 체온과 실체온간의 거리가 실체온과 그 사람의 체온 간의 그런 온도 차가 50도 가까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실수였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경험이 없죠. 산에서 가다가 한 명이 발을 접질러서 부상을 당했으면 신선대 가기 한 2km 전에서 마지막으로 4명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은 해운각 불빛이 한 2, 3km에서 보이니까 저기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려가셨으면 가고,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두 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누면 안 되고, 한국과 봐서는 나누면 안 되고, 공룡능선이 최악의 능선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그 환경에서 최상의 수를 써야 되거든요. 바둑에 최고의 수를 두듯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수는 뭐냐면, 공룡능선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능선이지만은, 또 그것이 장점이 뭐냐면, 이 절벽이 하나의 병풍처럼 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밤에 팀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팀을 나누지 말고 4명이서 어차피 지금은 못 내려간다. 벌써 9시가 되어버렸고, 이제 한 명은 부상이고 한 명은 탈진이고 2명만 정상인데, 2명도 정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 친구들이 사경을 헤매는데, 그럼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고 피로도 오고 두려움이 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공룡능선의 그런 절벽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바람을 등지고 막을 수 있는 한 면은 막아지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은 장소를 동굴 같은 거 찾으면 좋은데, 동굴이 없으면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어차피 2명은 부산이니까 2명은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 2명이서 불을 피우면서 그날 비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은 일단 불만 피우고, 그 산행에서 조난 코스 들어보니까 불 피워서 불도 피울 장비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눈이 좀 왔다 하더라도 나뭇가지에 불만 피울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불씨만 살려가지고 그 부러진 나무나 썩은 나무 좀 모으면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식량도 라면 같은 게 있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으면서 체력과 체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밤새도록 안고 다면 추위가 오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배고픔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런 체온도 올리지만 사람이 안정도 될 수 있고, 따뜻한 물이 있고 옆에 친구들이 있고 동료가 있으면 사람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걔들이 잘못한 것이 이 두 팀으로 나눠버렸다는 게 실수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국과 봐서는 비박을 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비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 아침까지 밤 9시부터 그 다음 아침 9시까지 12시간인데 12시간에 불 피우면서 견뎠으면 다 구조될 수 있었지 않겠냐. 왜냐면 신선대계곡에서 아침 8시에 그 2명의 등산객이 40대 등산객이 올라다가 2명을 봤거든요. 봐오니까 한 명은 사망돼 있었고 한 명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 아침에 다 구조될 수 있었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또 주위에 그런 것이. 그런데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수렴등 계곡까지 가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들 예상한 것처럼 2명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가 신선대 사이에 협곡적으로서 내려와가지고 해운각까지만 갈 수만 했었으면 최상의 포지션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금조대가 올라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악재가 막 최악의 수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수를 들죠. 2명이 부상이고 2명도 기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전문가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황구가 생각하기엔 거기서 만약에 막 비박을 하고 절벽 밑에 불 피워가지고 모닥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라면 같은 것도 있었다 이러니까, 라면 끓여가 이러면 따뜻한 것도 음식도 좀 들어가고 이러면, 그래서 같이 견뎠으면, 팀을 둘로 안 나누고 견뎠으면 그때 산행에서 2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거든요. 이 황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이라는 것은 100% 경험입니다. 아무리 체력 좋고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 삼국지 영화 보면 백만대군이 제갈공명이나 사마이의 한 명의 지략을 못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의 힘보다는 한 명의 그 최고의 지략가의 머리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경험이죠.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산행이 그만큼 힘드는 거죠. 한국가 또 생각하기에는
신선대 앞에서 그 해운각에 그 불빛을 봤을 때 나침반 같은 것만 갖고 있었으면 나침반 좌표 찍으면 그 갈림길에서 수령동 계곡 쪽으로 그 계곡 타고 안 내려가 버리고 해운각 쪽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겠는데 나침반 같은 것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벌써 30년 정도 지났는 사건인데 30년 정도 됐죠. 30년 정도 된 사건인데 안타깝고 산행에서 이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선택 하나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최상의 그걸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행에서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최고의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책, 중책, 하책 중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수를 쓸 것인지 그것을 잘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만이 어차피 전화는 당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기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황구가 오늘 뭐 설악산 쪽에 오늘 황구가 위성지도로 계속 보면서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산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했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황구가 이제 뭐 이번 주 계속 비 오니까 산행은 한 다음 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오니까 일단은 비는 이 정도 되면 올 가을 벌써 시즌에 내릴 비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제 문제는 바람과 햇빛과 기온과 습도입니다. 그때 9월달에 그 어떤 기온과 습도와 바람과 햇빛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올 벌써 시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참 먼저 두 분이 돌아가신 것 참 안타깝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항상 산행이란 것은 항상 겸손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식량과 보급 그리고 비상식량을 항상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고 물도 항상 넉넉해야 되고 산행에서 어떤 변수사항이나 돌발사항이 생기면 그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그래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고 또 무사히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황구가 또 뭐 오늘 비가 오게 돼서 오랜만에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